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40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이 뭔지 아세요? 뇌경색 환자의 절반이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때 깨달았죠. 의사인 제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되는 놀랍도록 간단한 해답을요. 약도 필요 없고 그저 아침 행동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지금부터 제 40년 경험을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40년 경험을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3년 전 겨울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5시 반 화장실로 가려고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벽을 짚고 서야 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환자들에게 말해온 그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거구나. 의사인 제가 정작 제 몸의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아침이 이렇게 위험한지 직접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밤새 8시간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몸에서는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요. 새벽이 되면 혈액은 평소보다 20%나 더 끈적해져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어요. 아침 기상 직후 혈액 점도를 측정했더니 평소보다 평균 23% 높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30에서 50까지 올라가요. 끈적한 피에 높은 혈압까지 더해지면 좁은 뇌혈관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대한뇌졸중학회의 10년간 통계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뇌경색 환자의 43%가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했어요. 그 중에서도 화장실에서 쓰러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용변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힘을 줍니다. 의학 용어로 발살바 효과라고 하는데 이때 혈압이 평소보다 60에서 8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일본 도쿄대학교 의학부에서 2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같은 조건의 고령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기상 즉시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을 마신 그룹의 뇌경색 발생률이 47%나 낮았어요. 단지 물 한 잔 때문에 말이에요. 중요한 건 물의 온도예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36도에서 38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3분에서 5분에 걸쳐서 마시세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결과도 놀라웠어요. 아침에 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어지러움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혈압이 150에서 230으로 떨어졌어요. 김철수 씨라는 68살 분이 계셨어요.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시면서 매일 아침약을 드셔도 혈압이 260을 넘나들었어요. 저는 김씨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권했어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따님이 설득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침대 옆에 보온병을 준비해 두고 눈 뜨자마자 물부터 마시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 습관이 되더라고 하셨어요. 3개월 후 검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혈압이 250에서 230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고 손발 저림도 많이 좋아졌어요. 물 한 잔의 힘이었어요. 하지만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밤새 굳어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마치 추운 겨울 아침 자동차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하면 엔진이 망가지는 것처럼요. 먼저 몸을 서서히 깨워줘야 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상 후 5분간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한 사람들의 뇌혈류량이 20% 증가했어요. 아주 간단한 동작들이에요.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면서 온몸을 늘려주세요. 발끝까지 쭉 펴서 전신이 시원해지도록 10초간 유지합니다. 이걸 3번 반복하면 돼요. 다음은 목 돌리기예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5번, 왼쪽으로 5번 돌리세요. 뇌로 가는 혈관이 목을 지나가거든요.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경동맥 혈류가 좋아져요. 주의할 점은 천천히 한 바퀴 도는데 5초 정도 걸리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다리 운동이에요. 누운 채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10번만 하면 됩니다. 박순자 씨라는 74 새할머니가 계셨어요. 매일 아침 손발이 저리고 뻣뻣하셨는데 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달 하시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몸이 가볍다고 하시면서 바느질도 다시 하신다고 하셨어요. 단 5분의 스트레칭이 이런 변화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정말 위험해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거든요.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조사했는데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분들 중 15%가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했어요. 천천히 일어나는 분들은 3%에 불과했고요. 기립성 저혈압은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서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져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먼저 옆으로 누우세요. 그 다음 다리를 침대 밖으로 천천히 내리면서 앉으세요.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앉은 채로 30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때 심호흡을 3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서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면 혈압 변화가 완만해져요. 이영희 씨라는 72 새할머니가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워서 한 번은 화장실 갔다가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저는 이 할머니께 천천히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한 달을 실천하시니 어지러움이 사라졌고 이제는 혼자서도 안전하게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일어났으면 바로 화장실 가지 마세요. 방 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침대에서 창문까지, 창문에서 문까지 이렇게 5분 정도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 혈압이 확 올라가거든요. 특히 변을 볼 때 힘 주면 혈압이 평소보다 50에서 8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의학용어로 발살바 효과라고 하는데 숨을 참고 힘을 주면 가슴 안에 압력이 올라가요. 그러다 힘을 풀면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정민호 씨라는 69세 분이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변을 보시는데 자꾸 어지러우셨어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이마를 다치셨어요. 저는 정식계 화장실 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최소한 일어나서 10분 후에 화장실 가라고 했어요. 10분 정도 걸으니 장 운동도 활발해져서 오히려 변을 보기가 더 수월하시다고 하셨어요. 석 달 후엔 화장실에서 어지러움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습관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씻고 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기 전에 물을 한 잔 더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잔 아침 먹기 전 한 잔. 총 2잔이에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아침에 물 2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한 잔만 마시는 사람들보다 혈액 점도가 30% 낮았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관을 잘 흘러가게 돼요. 뇌에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좋아져요. 지금까지 아침에 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물 마시기, 스트레칭하기, 천천히 일어나기, 준비 운동하기, 물 한 잔 더 마시기예요. 이것들만 지켜도 아침 뇌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요. 제가 지난 3년간 이 5가지를 실천한 결과예요. 혈압이 150에서 120으로 떨어졌어요. 아침 어지러움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72세인 지금이 오히려 60대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매일 꾸준히 해야 해요.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지고 한 달 하면 완전히 습관이 돼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하지만 아침 습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난 40년간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가 있어요. 음식이 바로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거예요.
5년 전 제 혈관 나이 검사를 받았을 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 나이는 67이었는데 혈관 나이는 75이었어요. 그날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1년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혈관 나이가 60이 됐어요. 실제 나이보다 오히려 젊어진 거죠.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들이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60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50%나 낮았어요. 오메가3은 혈액을 맑게 만들어요. 끈적끈적하던 피를 물처럼 묽게 하는 거죠.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도 분해하고 염증도 줄여줘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도 놀라워요.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은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36% 낮았어요. 일주일에 2~3번만 먹어도 충분해요. 구워 드셔도 좋고 졸여 드셔도 좋아요. 하지만 튀기는 건 피하세요. 두 번째는 초록색 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요. 이런 채소에는 엽산이 많아요. 엽산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 속 나쁜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줄여줘요. 터프츠 대학교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녹색 채소를 매일 먹는 사람들의 뇌경색 위험이 23% 낮았어요. 채소는 매일 2끼 이상 드세요. 다양한 색깔로 먹는 게 좋아요.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달라요. 세 번째는 통곡물이에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거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해요.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4만 명을 12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통곡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 낮았어요. 하루 3끼 중 2끼는 잡곡밥으로 드세요. 처음엔 반반 섞어서 드시다가 점점 잡곡 비율을 늘리세요. 이제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가공육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거요. 나트륨이 정말 많아서 혈압을 올려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10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가공육을 매일 50g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42% 증가했어요. 튀김 음식도 위험해요. 기름에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겨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여요. 단 음식도 조심하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요. 80대 20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80%는 좋은 음식, 20%는 좋아하는 음식.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은 7시에서 8시,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저녁은 6시에서 7시가 좋아요.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엔 드셔야 해요. 매일 산책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경색 위험이 40% 줄어들어요. 편하게 걸으면 돼요. 아침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20분. 하루 2번이면 충분해요. 잠도 잘 자야 혈관이 회복돼요. 하루 7시간은 주무세요.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해요. 잠자기 1시간 전엔 핸드폰 끄세요. 파란 불빛이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이렇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3년 전부터 이 모든 걸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40년 전 갓 의사가 된 저는 참 교만했어요. 병을 고치는 건 의사이고 약이고 기술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치료는 환자 스스로가 하는 거라는 걸요. 의사는 단지 길을 안내해 줄 뿐이에요.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심어주지만 자라나는 건 씨앗 스스로의 힘인 것처럼요. 여러분 몸속에도 그런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어요. 혈관이 스스로 깨끗해지고 세포가 스스로 회복되고 면역력이 스스로 강해지는 힘 말이에요. 그 힘을 깨우는 건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하는 작은 선택들이요.
물 한 잔을 마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벌떡 일어날 것인지, 5분간 몸을 깨워줄 것인지 아니면 급하게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가요. 저는 지금 72세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매일 제 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할 뿐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깨워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물 한 잔 마시고요. 스트레칭 하면서 어제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고요. 천천히 일어나면서 오늘도 부탁해라고 말하죠.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내 몸아 고마워. 그리고 물 한 잔 천천히 마시면서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해줄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지난 3년간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병원에서 환자분들 뵐 때마다 느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진짜 나이는 마음이 정하는 거구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젊은지에 따라 몸도 따라오는 거구나. 여러분 중에는 이미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약도 많이 먹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시작점이에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80세에 시작해서 건강해지신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사랑해보자. 이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좋은 걸 해주려고 하고, 아프면 걱정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몸도 그렇게 사랑해주세요. 좋은 음식 해주고 아프면 쉬게 해주고 건강해지면 함께 기뻐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몸도 그 사랑에 응답할 거예요.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마치 시든 꽃에 물을 주면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쑥스러웠어요. 의사가 감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몸을 치료하는 건 의술이지만 마음을 치료하는 건 사랑이라는 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처방전은 이거예요. 매일 자신을 사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랑이고 스트레칭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천천히 일어나는 것도 좋은 음식 챙겨 먹는 것도 모두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건강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을게요. 그보다는 내일 아침 눈 뜨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내 몸아 고마워. 그리고 물 한 잔 천천히 마시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만약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언제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뇌경색의 전조 증상을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이나 가족 중에 위험한 분이 계실 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지켜나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젊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내일 아침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40년 전 갓 의사가 된 저는 참 교만했어요. 병을 고치는 건 의사이고 약이고 기술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짜 치료는 환자 스스로가 하는 거라는 걸요.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심어주지만 자라나는 건 씨앗 스스로의 힘인 것처럼요. 여러분 몸속에도 그런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깨우는 건 바로 여러분의 매일 아침 작은 선택들이에요.
물 한 잔을 마실 것인지, 그냥 벌떡 일어날 것인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가요. 저는 지금 72세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 비결을 물어보시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 제 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할 뿐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깨워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물 한 잔 마시고요. 스트레칭 하면서 어제도 수고했어라고 말해주죠.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해보세요. 내 몸아 고마워. 그리고 물 한 잔 천천히 마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해 줄까? 여러분 중에는 선생님, 저는 이미 늦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시작점이에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80세에 시작해서 건강해지신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걸 해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몸도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좋은 음식 해주고, 아프면 쉬게 해주고, 건강해지면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몸도 그 사랑에 응답할 거예요. 마치 시든 꽃에 물을 주면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해요. 몸을 치료하는 건 의술이지만 마음을 치료하는 건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처방전은 이거예요. 매일 자신을 사랑하세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랑이고 스트레칭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쌓여서 건강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을게요. 그보다는 내일 아침 눈 뜨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내 몸아 고마워. 그리고 물 한 잔 천천히 마시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만약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궁금해요. 언제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뇌경색의 전조 증상을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이나 가족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건강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켜나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젊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요.